파트 1, 챕터 1, 서비스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긴 해요. 통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행위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형태가 있는 재화와 달리 형태나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 경제적 활동입니다. 서비스의 4대 특성,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냐? 형태가 없는 무형성, 분리가 되지 않는 비분리성, 다른 이질성, 상황마다 달라요. 즉시 소멸되는 소멸성이 있습니다. 자, 형태가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만 서비스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병원의 서비스, 진료, 헤어컷 서비스, 형태가 없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요. 저장할 수 없다는 거. 저장이 안 된다. 이질성, 변동성, 사람마다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멸성, 그냥 사용되지 않으면 그 순간 영원이 된다. 항공기의 빈 좌석, 호텔의 빈 객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태가 없으니까 어때요? 보여지는 걸 제공해야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구매 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라든지. 자, 분리가 되지 않아요. 생산자와 고객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질성 그때그때 달라요.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개별화 전략, 철저한 직원 교육 필요하다. 자, 소멸성, 노쇼. 우리 비행기 좌석 비어있으면 그냥 그 금액 못 받는 거잖아요. 수요 및 공급의 예측 관리 잘 해야죠. 효율적인 수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의 품질 속성 한번 볼게요. 자, 품질 속성 뭐냐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기준 또는 특징을 의미해요. 즉,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뭐다? 기준이다. 자,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탐색 속성 기준, 경험 속성, 신뢰 속성이 있어요. 자, 탐색 속성 뭐냐?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자, 외형적인 거, 가격, 디자인, 이렇게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럼 경험 속성 뭐예요? 경험한 후에 비로소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자, 맛, 그렇죠. 먹어봐야 되죠. 숙소에서 잡아야지 알죠.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좀 지나봐야지 효과를 경험해보고 그 기준 특징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신뢰 속성 뭐예요? 구매하고 경험한 후에도 고객이 직접 평가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어떠한 이유에서 바로 신뢰로 인해서 뭔가 좀 정성적이잖아요. 우리 신뢰를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걸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로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나 결과에 대해 확신이 어려운 영역에서 발생을 해요. 뭐가 있어요? 법률 서비스, 수수료과, 자동차 정비, 신뢰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되고 평가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외워두실게요.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서비스의 분류 체계가 나옵니다. 대상과 서비스 행위에 따른 분류예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가 유형이냐, 무형에 따라 서비스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서비스 분류 체계예요. 근데 아까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이라 하지 않았나요? 왜 유형이 나와요? 유형. 그래도 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분류를 해놓은 책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가 유형이냐 무형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아까는 서비스가 무형이냐 유형이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형태예요, 형태. 서비스 그 자체와 형태는 같지 않죠. 네. 그 형태가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어떠한 형태가 없느냐라는 거죠. 자, 병원이나 미용실은 형태가 있죠. 뭐 진료를 통해서, 혹은 미용실의 그 헤어 디자인, 결과를 통해서.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치료 결과. 식당도 뭔가 맛, 혹은 친절함. 예, 이러한 행위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서비스 행위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 대상이 사물이에요. 세탁, 택배, 자동차 정비. 예. 이런 예시를 한번 쭉 체크하고 가실게요. 자, 러브락의 다차원적 분류 단골 시험 문제인데요. 예, 이 러브락이라는 사람이 서비스의 특성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어요. 예. 우리 시험 문제에 맞추기 힘들게 하려고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래요? 단순히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다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시험에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러브락의 다차원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서 뭐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거,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거,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유형. 이거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른 분류. 고객별 서비스의 변화와 재량의 정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 서비스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 관계에 따라서 계속 제공이냐 한 번 제공이냐, 예. 그리고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 정도에 따라서 최대 피크를 수요하는 충족 여부에 따라서. 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긴 할 텐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직원의 권한임 정도가 또 높으면 이런 쪽, 낮으면 이런 쪽. 예, 꼭 외워두실게요. 다음 호로비츠라는 사람, 서비스의 분류. 또 학자가 서비스를 분류한 거예요. 어떻게 분류했어요? 상호작용의 밀도,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이라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상호작용의 밀도가 뭐예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얼마나 밀접하게 소통하는가.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좀 표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예시만 볼게요.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낮아요. 상호 밀도도 낮아요. 뭐예요? 패스트푸드, 택배 서비스 낮잖아요. 그럼 반대로 높은 거, 법률 서비스, 컨설팅, 뭐 전문 교육 이런 게 좀 밀접하고 인적 자원 요소가 많이 투입이 되죠. 예,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크리스토퍼의 서비스 단계별 분류도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되는 단계 중심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눴어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 전도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우리 비포 서비스, 온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토퍼. 서비스 유형별 매트리스 작성과 활용 볼게요. 자, 매트리스 작성을 왜 할까요? 자, 고객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좀 인식하죠.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기업이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유형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분류를 하면 각 서비스가 가진 특징을 좀 파악을 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은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이러한 매트릭스를 작성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자원, 시간, 기술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매트릭스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비스 분류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고객의 참여 수준이 있고 수요 변동성이 있어요. 네.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이러한 고객의 참여 수준은 서비스의 질과 고객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고객의 참여 수준이 높아요. 고객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구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요. 고객과 종업원 간의 문제, 그리고 다른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객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뭐예요? 결혼상담, 건강, 경영 컨설팅에 해당이 되겠죠. 자, 중은 이 정도가 되겠고 낮은 걸 볼게요.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고객의 참여 수준이 낮으니까 좀 일반적이고 그냥 통상적이라는 거죠. 고객이 단순히 서비스 업체를 방문을 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가격만을 지불하는 거예요. 영화, 콘서트, 버스 운행 등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사이에 중간 단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 변동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얼마나 빈번하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하는 시점, 계절, 요일, 시간대 등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수요 변동성 유형이 좀 주기적이다. 자, 호텔. 우리 뭐 성수기, 비수기 있잖아요. 항공사, 여름 휴가 갈 때 시즌이 있죠. 그리고 식당은 점심시간. 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좀 무작위적인 게 있어요. 예측이 어렵고요. 불규칙적이에요. 병원, 긴급수리. 자, 계절적인 거, 관광업, 명절 선물 판매 같은 거. 자, 하루, 일일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다라든지 은행은 좀 점심시간에 바쁘다라든지 이러한 수요 변동성이 있죠. 예, 그리고 정보기술의 활용도.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ICT라고 하는데요. 이런 활용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부가 서비스 영역의 확장, 네.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종 관리. 자, 여기에서도 고접촉, 중접촉, 저접촉이 있어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챕터 2,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전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자, 중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키 포인트만 보고 가실 건데 주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태가 없다. 고객과의 상호작용 중심이라고 했고요.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는 점. 예, 그리고 서비스는 좀 임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는 병원의 시설과 의사의 전문 지식을 빌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시대적인 변화를 보시면 전통 서비스는 좀 사람 중심이라면 현대 서비스는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서비스잖아요. 고객과의 관계는 좀 개인 맞춤형이에요. 기술 활용도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기술 집약적이죠. 그리고 서비스 표준화는 자동화 기술로 표준화가 용이하고요. 서비스 품질 안전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의존도는 디지털 플랫폼과 가상 환경 중심의 글로벌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좀 전통과 현대를 바꿔치기해서 보기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서비스 산업의 특징, 키포인트만 보고 가실게요. 노동집약적이에요. 자본이 그렇게 들지 않잖아요. 지식, 노동집약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경험에 크게 의존을 하죠. 보여지지 않고 특허를 받기가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뭐 공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막 공장은 부지도 크죠. 한번 찍어내면 막 대량으로 만들죠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쉽기도 하면서도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초기 자본도 적게 들어가죠. 네, 왜 그래요?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까. 예.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 등 수요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직원의 만족이 곧 외부 고객의 만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객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해요. 고객 충성도 확보가 중요하고요. 이것은 곧 경쟁자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서비스 산업 비중은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으로 서비스의 제공 방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 배송, 국내 주문뿐만 아니라 막 해외 배송도 하죠. 국제 간 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졌고요. 수출이 급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중요성 더 커졌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의료, 요양, 복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가 어때요? 개성화 및 다양화됐다라는 게 바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입니다. 자,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쭉 읽어보시면 되고 퇴출 장벽이 낮아졌다. 네. 사업 중단이 비교적 용이하다. 퇴출 장벽이 낮아졌다. 퇴출 장벽. 퇴출 장벽이 뭐죠? 네.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그런 뭔가 발목 잡는 비용, 뭔가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애물. 장애가 낮으니까 어때요? 돈도 적게 들고 비교적 매각도 쉽고 빠르게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단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서비스 패키지 보겠습니다. 서비스 패키지. 자, 서비스 패키지의 개념을 꼭 체크를 하실게요. 뭐예요?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소비할 때 제공받는 일련의 유형적, 무형적 구성 요소들의 묶음이다. 묶음, 번들. 자, 우리 서비스는 낱개가 아니에요. 우리 MOT만 생각하더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묶음이에요. 패키지예요. 번들. 우리 과자 사더라도 한 개씩 파는 게 있고 번들로 뭐 3-4개씩 묶음으로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자,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왜냐? 무형적인 특성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패키지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다. 네. 그 좀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과자를 뭐 감자 맛, 뭐 바나나 맛, 혹은 뭐 초코 맛 이렇게 묶어서 팔듯 그런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다시 지우고. 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중요한데 바로 핵심 서비스, 본질적인 거죠. 촉진 서비스, 필수 보완하는 건데 호텔을 예로 들면 뭐 호텔 객실 숙박이 본질이라면 뭐 예약부터 체크인 또 이런 접수해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촉진 서비스예요. 그리고 부가 서비스인데요. 차별화를 위해 좀 부가적인 서비스죠. 뭐 와이파이, 카페, 뭐 기내식 서비스 괜찮은지. 그리고 명시적인 서비스, 고객이 직접 평가 가능한 서비스 요소. 친절한 태도 보이죠? 청결도 보이죠? 명시, 좀 눈에 보이는. 자, 그럼 암묵적인 서비스, 고객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브랜드, 평판, 신뢰감, 심리적 안정 등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기본 시설, 스키장 리프트라든지 항공기, 정보, 정확하고 적시에 있어야 되고 유용성이 있어요. 지원 설비, 뭐 입지라든지 이런 설비적인 게 있고요. 보조용품, 일관성이나 뭐 양,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트라이앵글 개념이 나옵니다. 서비스 트라이앵글. 필립 코틀러가 서비스 트라이앵글은 기업이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모형입니다. 고객에게 좀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인데요. 바로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이에요. 내부 마케팅은 기업이 직원한테, 외부 마케팅은 기업이 외부 고객한테, 상호작용은 기업과 고객 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다방면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꼭 체크를 해두실게요. 파트 1, 챕터 3, 서비스 경제와 서비스 패러독스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제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조업 같은 전통적 재화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한 경제를 말해요. 당연히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요. 이러한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상태죠. 뭐가요? 서비스가요. 네. 자,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약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서비스 혁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을 해서 파급되는 속도와 범위가 산업혁명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회와 경제가 급진적으로 변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서비스 경제의 성장 이유. 디지털 기술 발전을 했고요. 개인 맞춤 서비스 수요가 증가를 했죠. 글로벌화, 제조업이 자동화가 됐고 노동력이 이동을 했어요. 노동력이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서비스 부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체크를 해두시고요. 서비스 경제 현상도 위의 내용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러한 내용들로 서비스 경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기업이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오히려 고객 불만이 증가하거나 만족도가 감소를 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해요. 아니, 고객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기대 수준 높아져요. 불만이 증가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자, 발생 원인이 쭉 나와 있죠. 고객의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점점 획일화, 비슷비슷해져요. 개별성이 상실되고 있고요. 경쟁적 서비스 환경.
모든 경쟁자들이 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죠. 서비스가 기계화가 되어 있고 기술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키오스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SSTS라고 하죠. Self Service Technologies 발달로 복잡한 제품 사용에 고객과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 직원 확보의 악순환. 좀 고용 유지하는 게 어렵죠.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로 품질이 이제 저하돼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 그리고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인데요. 아까 기계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기계화. 그러다 보니 좀 감정 교류가 감소되고요.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극복해야죠. 극복. 어떻게 해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고요. 정확한 약속을 전달한다. 고객의 과도한 기대를 줄여야 돼요. SSTS 아까 셀프 서비스 기술을 도입할 때는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안내와 적절한 교육 제공을 하고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해서 사회적 기능도 반영을 한다라는 극복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인식을 통한 극복 방안인데요. 서비스. 약자. 우리 여기서는 약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의, 신속함, 미소가 필요하다. 에너지,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기쁨과 뭔가 임팩트 있는 감동을 주어야 된다.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진심 어린 환대가 필요하다. 서비스 약자도 기억을 해두시겠습니다. 파트 1, 챕터 4,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환경이란 서비스 기업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운영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외부 환경 요소를 말합니다. 서비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장 환경, 기술, 사회 문화, 법률 및 제도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서비스 중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개방성과 같은 유연한 특성을 지닙니다. 자, 서비스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한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중심 관점으로 바뀌었죠. 자,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뭐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제품의 가치가 아니라 서비스 가치가 바뀐 거죠. 서비스 가치로. 자, 그냥 공급자 중심에 미는 거였다면 이제는 끌어가는 거죠. 고객이. 과정적인 게 아니라 플랫폼, 어떤 기술적인 체계, 시스템 등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전략에서 역량으로, 역량 패러다임, 정률적인 거에서 범위, 뭔가 개수나 대량이 아니라 어떤 범위, 수익이 중요해졌고요. 능률이 아니라 유연성, 운영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건지 시험에 나오긴 하죠. 자, 서비스 경제 환경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고객 경험 중시하게 되었고요. 판매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경제로 변화가 되었죠. 단순히 사업 범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조직 구조, 운영 시스템, 종업원의 업무 수행 방식과 마음가짐 변화시키는 매우 광범위한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서비스 운영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보시면 가치가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어요. 공급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고객 중심의 수요 중심이에요.
생산 후에 그냥 대량으로 판매하는 PO. 예, 요거 몰라서 헷갈리지 마시고. PO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PI. 맞춤형이죠. 커스터마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요청 후에 생산하는 맞춤형. 네, 유휴화가 뭐죠?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이 사용이 되지 않고 묵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소화하는 최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다. 서비스 운영 방식의 주요 패러다임 보시면 얼마에 거래되는가에서 고객이 어떤 혜택과 만족을 느끼는가, 교환이 아니라 네, 교환이 아니라 사용 가치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죠. 고객 확보 중심에서 지속적인 고객 육성 중심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유형이 아니라 무형, 성과 중심, 요청 후 생산하는 아까 뭐 했어요? PI 방식에 적합한 생산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기능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좀 전체적인 협업 중심 운영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 상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서비스를 결합한 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개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제공되는 거죠. 원래 A와 B가 있었는데 이게 합해서 C가 나왔다. 이게 바로 융합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자, 융합 상품의 형태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제품과 제품 섞인 거 이런 예시 보셔야 되고 제품과 서비스 뭔가 자동차 할부금융 컨설팅 결과 책자 서비스와 서비스 의료관광 서비스 제품의 서비스화 제품이 이제 이렇게 좀 렌탈 서비스화 된 거죠. 서비스의 제품화 이런 주문 방식을 제품화를 한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